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되게 이제 입시에 대한 핫한 것이 상당히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게.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중3 애들이 이제 작년 10월 10일 날 교육 과정이 바뀐다는 그 이제 입시안이 확정이 돼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단체 톡에 이제 일단 뭐 올렸었습니다. 그때 10월 10일 날. 근데 이제 대학 입시 확정안은 이제 12월 27일 날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는 또 저도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때는 못 올렸는데 그것까지 해서 다 뭉뚱그려서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많은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강사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알고 계셔야 준비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좀 늦었어요, 사실. 올해 초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알아볼 사항은 첫 번째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바뀐다는 거. 이제 내년 고등학교 1학년들부터입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입시 쟁점이 어떤 것인지도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네이버 카페에 인강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 이 25학년도 예비 고1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지금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거와 대비를 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는가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갈 건데요. 그 전에 역대 교육과정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저랑 명예 선생님이랑 종민 쌤이 07학번이라서 지금 7차 교육 과정이고 명찬 쌤이 09학번이고 난영 쌤, 원빈 쌤이 11학번 맞나요? 예. 그래서 1, 2학번까지가 이제 7차 교육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1 기억하시죠? 10-1 수학 1, 수학 2 이렇게 하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생님들이 지훈 쌤, 수미 쌤 두 민주쌤과 용태쌤까지 13학번과 이제 13학번, 16학번 이렇게 해서 2007 개정교육과정으로 이제 배워왔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원장님은 어디일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여기 네, 아이고 안타깝게도 여기. 네, 우리 원장님은 이제 92학번이시니까 바로 이 전입니다. 네, 그래서 자. 안 넣네. 학생까지는 뭐였냐면 네. 답이었어요. 답. 복소 평균, 맞죠. 오일러 정리, 분모합으로의 정리. 네. 계속 줄어들고 맞아요. 되게 이제 많이 계속 줄어들었죠. 계속 줄어들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뀔 겁니다. 자, 중학교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통계 파트에서 대표값이 이제 중3에서 중1로 이동합니다. 용어가. 그 다음에 3자 그림 4분위수가 추가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파트에서인데 함수는 이제 다시 부활한 거죠. 저 중3에서 최대 최소가 다시 추가가 됩니다. 실수 전 범위에서 추가가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중학교는 바뀐 것이 이 정도고. 일단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면 일단 먼저 수학 상하가 공통 수학 1, 2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두 개 공통 이제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으로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현행으로 수학 1은 이제 대수가 될 거고, 그다음 수학 2가 미적분 1,
바뀌고 이제 확률화 통계는 그대로 확률화 통계 이렇게 해서 일반 선택으로 되고 이제 진로 선택으로 미적분투랑 기하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 범위로는 이렇게가 돼서 이제 수능이 통합형으로 배수, 확률화 통계, 미적분, 원까지만 수능 출제 과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으로 뭐 이과, 문과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제 이과, 문과 다 통합해서 이렇게 세 개만 본다는 거죠. 자, 공통수학 1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제 실수 전 범위에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핫한 거죠, 이제. 행렬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제 07 개정 07까지. 저희는 다 배웠죠, 이제. 다 배워온 행렬인데 그거랑 이제 좀 바뀐 것은 역행렬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연립방정식하고의 연계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산만 한다는 거.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행렬은 지금 기출 문제가 과거 한 10년 전 기출 문제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행렬은 미리 좀 준비를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로고스 공유 폴더에 보면은 이제 과거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 이용해서 기출 문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공통수학 2는 이제 그 고1 2학기 범위입니다. 이제 외분점이 삭제됐어요. 외분점이 삭제가 돼서 기하 단원에서도 이제 외분점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률화 통계에서는 그 어렵던 이제 원순열이 아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원순열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통계에서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 다시 부활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지금 현행에서는 없어졌던 내용인데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적분 원, 지금 수2입니다. 지금 수2에서 이제 정적분의 정의가 매번 바뀌고 왔거든요. 이제 2009 개정 이전에는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대학에서 배웠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의입니다. 그걸로 이제 배웠었는데 2015부터는 그 수열의 극한이 심화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구분구적법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차이로, 부정적분 함수로 차이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 또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로 이제 정적분의 정의가 변경된다는 점, 그걸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미적분 2는 등비급수 활용해서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 등비급수가 이제 도형 이제 활용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삭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내신에서는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옛날에 이제 원리학교도 삭제됐다고 얘기했지만 원리학교 계속 내신으로 나오죠. 지표가수도 초반에는 지표가수가 사라졌을 때도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한 몇 년 동안은. 그래서 등비급수가 이제 수능에서는 수능은 아예 안 보죠, 사실. 그러니까 국가고시에서는 아예 없어졌는데 내신에서는 이제 간혹 나올 수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기하 2차 곡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기하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부활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이시 쟁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뀝니다. 내신 5등급제. 이걸로써 이제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이하로부터 중3, 중2, 중1 초등학생들도 다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얘기해 주면은 수업 시간 때 지루할 때 얘기해 주면 좀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은 고등학교가 이제 9등급제였었습니다. 9등급제였는데 이제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위 4%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상위 10%가 1등급이 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1등급이 기존의 2배보다도 더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등급인 학생도 개편되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사기 증진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대학 입장에서 이 내신으로 학생을 선별하기는 변별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1등급이 2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적표 1등급으로 나왔지만 1등급 중에서도 어느 정도인지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신이 주된 이제 수시로 대학 갈 때 내신 100%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OECD 국가 모두 5등급제라서 저희도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1등급이 4%에서 10%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래서 더욱 1등급이 절실해졌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으로 대학들은 학생들 변별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각 대학이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뽑을지에 대한 내용이 26년도 4월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항상 1년 전 4월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와 봐야 이제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예측으로는 논술이나 면접이 다시 비중이 이제 증가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능의 최저 기준이 올라갈 것 같다. 이제 학생들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수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능 이제 개편이 확정이 됐어요. 완전한 통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어가 지금까지는 공통 과목에 이제 선택 2과목, 언매와 화작 둘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해서 봤었고, 수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원, 수투는 공통이었고,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봤죠. 영어 공통, 한국사 공통이고, 탐구도 이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서 택 2인데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하는 학생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과다 하면 사회에서 2과목 선택하고, 자기가 이과면 과학에서 2과목 선택하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2028,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들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다 통합이에요. 전부 국어 통합됐습니다. 수학도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다시피 대수, 미적분원, 확률화 통계 완전히 문과 수준에 맞춰졌습니다. 문과 수준에 맞춰졌다. 영어랑 한국사는 그대로 가고요. 제일 충격적인 거는 이겁니다. 탐구.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제 사회랑 과학을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시험 출제합니다. 이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1학년 사회과학으로 수능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8 수능 완벽하게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문과 침공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문과들이 불리했었죠 지금까지. 미적분 선택해서 100점 받은 친구랑 확률화 통계 선택해서 100점 받은 친구 표준 점수가 미적분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문과 계열로 이제 진학하면서 문과 침공 현상이 발생해 버려서 문과생들이 분리해서 이렇게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이 됐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이거죠. 이제 수학 입장에서 보면은 34년 역사상 처음으로 심화 미적분이 없어졌습니다. 심화 미적분이 없어졌고 기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사인, 코사인, 미분, 적분 이런 거 이제 없어지겠죠. 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하도 이제 사라집니다. 기출 문제로서 이제 볼 수가 없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엔 또 이제 정시 입장에서 보면은 정시는 또 이제 지금은 수능 100%였잖아요. 수능 100%. 이런 이제 전형이 많았었는데 수능 100%로 해서 과연 그 이공계의 대학 입장에서 학생을 선별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 그렇잖아. 이제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얘가 심화 미적분을 배웠는지 기하를 배워서 이제 지원을 했는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내신과 같이 학생을 선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시도 같이 이제는 내신과 같이 학생을 선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수생들은 또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더 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또 재수생들은 지금 1,4학년도 수능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수생의 비율이 작년 수능이 30%예요. 전체 인원수의 65%가 고3이고 30%가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제 재수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총 인원은 이제 50만 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이제 응시하는 학생의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재수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모르겠습니다. 저 문과에서는 쉽게 출제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문제 자체는 쉬울지언정 이제 이걸로 대학을 들어가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이들 들어봤다시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잠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내용은 그러죠. 전체 원래 의대 정원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인데 거기에 또 3,000명을 추가를 하겠다. 2,000명 추가하겠다, 3,000명 추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과연 대학 입학이 더 쉬워질 것이 아닌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상위권 애들이 다 이쪽으로 다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중위권 애들한테는 또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재수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더욱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뉴스를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수학이 약한 학생들도 재수생들 중에서 많이들 지원을 하겠죠. 이제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내용은 그 직수생이라고 알고 계세요? 직수생. 직장인 재수생. 그래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직장인 재수생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고3들의 자리가 수능에서 비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래요. 내신 100% 수시, 수능 100% 정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걸 좀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애들. 저 이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저 이제부터 다 포기하고 수능 준비할게요. 이제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악이다.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정신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고 이제 이주 교육부 장관 인터뷰 내용이 되게 이제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선생님 제가 나눠준 그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제 인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네이버 카페 주소 애들한테 이제 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카페를 가입할 때는 이름으로 별명을 지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별명 가지고는 이제 중복이 발생해 버려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별명을 작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기 이제 생년에다가 이름 붙이는 걸로. 아니면 이름 뒤에 담당 선생님 이름을 쓰는 거. 담당 선생님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 버리니까 뭐 그것까지 이제 겹치면 어쩔 수 없이 뭐 월일까지 같이 써야지. 월일까지, 생년월일까지. 생년월까지. 왜냐면 같은 이름에 같은 연도에 있는 아이들이. 그럼 같은 월까지 같지 않겠죠? 되게 운명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09에 0월까지 월.
뭐 0911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그 직접 별명을 확인한 후에 재원생들은 이제 손님으로 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수 회원으로 등업해 주시면 되고, 휴원생은 반드시 우수 회원에서 정회원으로 이제 등급을 내려주세요. 꼭 휴원생이 생기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온라인 강의는 이렇게 이제 재원생에게 무료로 강의를 제공합니다. 강의 제공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통수학 1, 2, 그다음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하고 미적분 2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수능에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미정이에요. 이제 이걸 찍을지 말지는 미정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이제 모든 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심화 버전과 표준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추후 고1, 2 내신 기출 문제 해설 강의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해설 강의도 이제 조금씩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강의 선생님들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특히 개별진도 지금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학교 학생들. 개별진도 수업할 때 수업을 개념을 그 수업 시간에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온라인 강의로 집에서 듣고 와라. 그런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는 뭐 질문 받고 문제 풀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또 하다가 보면은 시간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보내버리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결석으로 인한 보강,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결석으로 이제 만약에 그 개념을 못 듣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개념 강의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험 범위가 맞지 않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학년이 이제 기말고사부터는 집합과 명제를 또 시험을 봅니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개념 강의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은 수업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는 이제 나중에 이거 찍을 텐데, 학생들 질문할 때와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수학 1은 심화 강의, 표준 강의 이제 두 개로 버전이 나눠질 건데, 심화 강의는 제가 이제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찍었어요. 촬영 기간이 5월. 다음 주면 이제 공통수학 1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강의로는 이제 난영 선생님께서 이제 그 6월부터 촬영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촬영을 할지 거기에 이제 다 실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수학 2 역시 심화 표준 강의가 있을 건데, 심화 강의 제가 이제 촬영을 6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예상 잡아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약에 이제 활용하고 싶으면 그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표준 강의는 이제 명찬 선생님께서 라이브 촬영을 하길 원해 가지고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이제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범위 다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표준 강의는. 그 다음에 모든 필수 예제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연습 문제 풀어드릴 거고, 표준 난이도에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난영 선생님과 명천 선생님께서 이제 뭐 여러 번 촬영을 해 오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촬영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내신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다음에 추천 수강생은 이제 해당 과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12월 내신이 다 마무리된 중3들, 중3이 이제 12월 되면 11월 말에 내신이 다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겨울방학 내내 이제 개별 진도로 나갈 때 요 강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심화 강의는 전 범위 개념 설명 동일하고 모든 필수 예제 다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중에서 실력업만 풀어드릴 거고요. 다음
심화 개념 설명을 할 텐데 모든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증명을 할 거고 특히 그 교과서에서 좀 부족한 증명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조립제법의 원리라든가, 그다음 다항방정식에서 유리근 정리 같은 거, 그 조립제법 할 때 최고차이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로 후보가 나오는 그 이유,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그 실어놨기 때문에 특히 이건 이제 나중에 수행평가나 직접적으로 내신에 연계되진 않지만 수행평가로 뭐 수학 일기 쓰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논술이나 면접에서도 이제 애들한테 도움이 될 그런 것들 컨텐츠로 이제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냥 교육과정 외에서도 중요한 것들 이렇게 좀 실어놨고, 내신이 자주 나오는 문제 추가로 풀어드리고, 내신에 꼭 필요한 주제, 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라든가 그런 거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것들, 함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다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천 수강생은 이건 이제 담당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이 조금 이 강의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듣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학습한 적이 있는 학생이라든가 심화 개념을 통해서 1등급에 도전하는 학생,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도 종종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수업 준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로고스 우리 학원의 예비 고1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행 학생부터 좀 얘기를 나눌게요. 현행 학생이 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학생 중3들 2024년 지금 상시 지금 중3 현행 지금 진도 나가시죠. 쭉 진도 나가시면 됩니다. 쭉 진도 나가시다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가 다 끝날 거 아니에요. 다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개념 시작하시면 됩니다. 개념 원리 교재로 시작하시면 돼요. 공통수학 1로 이제 그 개념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의를 활용하셔도 되고 직접 가르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 교재는 방학, 겨울방학 2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다 끝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 반편성을 볼 겁니다. 반편성을 봐서 이제 학교별로, 그 다음에 성적 순으로 해서 반을 다시 편성을 해서 3월부터는 이제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반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학생은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선행을 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하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선행을 하시든가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11월까지 담당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이 진짜 심화반에 들어가기 적합한 학생인가 아닌가를 11월까지 판단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거 선행을 하더라도 얘가 심화반에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는 학생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학생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반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 정규 내신반으로 뺄 거고, 그 중에서 좀 이제 특별한 애들, 좀 이제 심화로 가면 좀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애들은 뽑아서 여기서 이제 반편성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심화반을 제가 편성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12월부터 이제 강의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개별 진도로 나가지만 저는 이제 단체 진도로 심화반 편성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갈 것이다. 그래서 11월까지 담당 선생님께서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잘 선별해서 뽑아서 저에게 좀 말해주시면은 심화반 편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정규 심화반을 편성해서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겁니다. 자, 요약하면 요약
유의하게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요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선행 중에서도 이제 좀 심화된 애들은 여기서 반편성을 해서 정규 심화반으로 쭉 갈 거고, 그 다음에 선행을 했는데도 조금 모자라는 학생들은 쭉 개별진으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현행하는 친구들과 섞어가지고 반편성을 한 다음에 내신 정규반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현행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거는 거기에 이제 다 적어놨거든요. 그 한번 이제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행 학생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 자세하게 여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학생들 이제 12월까지 잘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선생님? 정규 내신반에 3월에 네, 네, 거기에 개별 진도도 그렇죠. 예, 개별 진도도 다 포함돼서 개별 진도 하는 것도 뭐 개별 진도 하실 선생님은 개별 진도로 가시면 되고 단체로 가실 분들은 또 단체로 가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또 예, 선행 원 그 정규 심화반 편성할 때요 11월 말까지 학습 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현행이랑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잘 맞아. 하는데도 그렇지. 잘하는데도 다 못 끝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여기서 진도 나가면서 제가 그 강의로 들으면서 병행해서 개념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특출하게 이제 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편성을 해서 어떻게 이제 걔를 또 개별로 어떻게 할지 그거는 제가 따로 생각해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있나요? 그 지금 중상 네, 이제 현행 현행. 나가는 애들이 네, 올해는 1월에 반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1월에 했었죠. 선생님이셨는데 그러면은 24년 12월에 선생님이 안 바뀌고 그냥 3월까지 간다는. 아, 그냥 쭉, 네, 쭉 갑니다. 쭉. 지금 쭉 가서 그렇죠, 선생님, 원장님. 예, 개별 진도로 그러니까 이제 3월까지 개별 진도로 이제 가면 고등부 이제 올려차고 가는 게 아니고 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개별 진도로 이제 쭉 갈 수 있는 환경은 됐다. 근데 이제 좀 이게 특출하게 잘하거나 이런 애들은 일단 심화반으로 편성해 주면 되고. 그걸 12월에 편성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현행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선행을 했는데도 현행 수준에 머물러야 될 것 같다는 학생들은 그냥 개별 진도로 그냥 담당 선생님께서 쭉 2월 말까지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다 마무리를 시키는 걸로. 목표는 그거. 그러니까 지금은 1월에 반편성을 했지만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2월 말에 그냥 한 번에 반편성을 해서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든 거는 일단 학교 발표가 1월 초에 발표가 나고 특히 학교별로 묶어서 이제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들은 편하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냥 이제 2월 끝까지 쭉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중에서 선행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심화로 편성될 학생들만 뽑아서 12월에 나갈 것이다. 그것만 이제 바뀌는 부분입니다. 네. 또 예, 그러니까 고등부는 지금 현재 선생님이 한 세 분 나와 있는데 그 2월 말에 반편성 해가지고 학생이 좀 많다 그러면은 뭐 또 고등부 들어갈 선생님들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그렇죠. 고민해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죠. 네. 2월까지 딱 보면 돼요. 네. 지금 맡고 계신 중3들은 2월까지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다. 초중부도 전부 다 3월부터 반편성할 거예요. 왜냐면 아니, 중3을 계속 아니지. 붙잡 데려가다 보면 반편성이 힘들잖아요. 그 예비고 말고는 원래처럼 해야지. 근데 오늘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표가 비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고등학생들을 원래 1월로 해서 한 반으로 다 묶어서 뺐기 때문에 남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 진도로 갈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차피 1월이잖아. 그럼 1월이면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앞 시간을 뺄 수 있잖아. 중3을. 음. 중3 빼서 수업을 할 수 있잖아. 대시간 해도 괜찮고. 아, 만약에 뺀 이제 자리에 이제 지금 1월달에 이제 그 초등 6학년에서 예비 좀 올라오거나 1학년에서 2학년 오는 애들이 이제 들어올 건데 자리 없다면 중3은 앞으로 빼서 수업을 해버리고 그 자리에 빈 이제 자리에 배우면 되니까. 중3은 어차피 안 빼야 돼. 올라온 학생은 받아야 돼. 그럴까. 네. 그러면 될 거야. 네. 그러면 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저한테도 꼭 고등 그 이동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